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 석탄 문제를 미국 조야에서 자꾸 언급하는 거, 이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 왜 작년 10월 달에 통보했는데 7월 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7월 말쯤 돼서야 VOA를 통해서 이걸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10월 달에 통보해서 당시 국정원장이 그걸 듣고 청와대 안보실에 이야기했고 청와대 안보실은 미국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정원은 자기들이 마치 한 것처럼 미국이 이야기했다 말을 안 했지만은 정의용은 미국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경찰이 4월 말부터 첩보를 듣고 이 울산에서 광역청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안청에서, 보안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는 내사를 하던 경찰은 빠지고 그러면서 관세청으로 정리가 되고 10월 달부터 7월 달까지면 근 8, 9개월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뭉개다가 이제 어떻게 돼서요? 미국 국무부 산하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이제 그걸 조사하는 척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렸다 하다가 꼬리를 잘라서 최소화시켜서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 문제의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 강경화가 북한 석탄 수입과 관련 국가가 수입한 것은 없느냐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 묻는 사람도 이거 정말로 짜고 치는 거죠. 국가가 북한을 나서서 석탄을 수입해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합니까? 국영 무슨 대한 무슨 석탄공사, 요즘은 그거 없죠. 무슨 광물자원공사에서 그걸 수입하겠습니까? 자, 바지 회사 만들어서 정부기관이 개입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하지요. 자, 어제 국회에서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는데 정부가 알고 있는 한 조사도 했고 오이사 조치도 있어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한 부분이 없으면 민간인 처벌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러잖아요. 이 정권은 뭐 맨날 집어넣잖아요.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쓴 강원랜드 함성이 사장 카드가 무슨 뭐 여성하고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쓰여졌니까지 이야기하면서 노조시켜서 고발도 하고 부터 지금 뭐 전 재벌을 세무조사부터 다 털고 있고 자관 잡아 넣는 데는 도 같은 정권에서 야, 이 수입하는 업자놈들 사무실밖에 없는 바지들이 뭐가 신경 쓰여서 10개월을 끌었겠느냐. 그럼 북한하고의 관계나 이걸 수입한 주체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들을 구속시키지도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밀수를 했다면 제가 밀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언론들이 반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세청이 발표한 범죄 혐의의 밀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밀수로 검찰에 넘긴 거예요. 이걸 왜 관세청이 지금까지 주물고 수사 잘하는 검경이 뒤에 빠져 있고 이걸 담당해야 될 국정원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정말 의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처벌을 하면 국가 의무를 이행한 게 되냐니까 그렇다라고 강경화가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새로운 결의가 국내 법규에 반영되도록 각 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 양반이 될 때 전략핵이니 전술핵이니 뭐 이런 차이 부분을 잘 모른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이런 정도의 무지함을 보이니까 외교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 그냥 한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위반한 사실이 미국의 내부의 대북 제재에서 한국이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 유엔에 위반했다면 유엔은 유엔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엔이라는 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공권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부분은 미국이 그 핑계를 대고
미국이 규정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부분을 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수두룩하게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위장 수입이 적발됐던 화물선들이 일본에도 빈번하게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도쿄 이 MOU라는 선박 검사 모니터링을 하는 국제 조직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관세청이 10월에 적발한 북한 석탄을 한국에 실어 날랐던 스카이엔젤, 리치 글로리, 샤이닝 리치, 진룽 등 화물선 4척은 2016년 3월 이후 25번 일본에 기항을 했는데, 자, 한국 관세청이 이들에게서 한 60억이 넘는 석탄 선철의 이 밀수, 원산지 증명 밀수를 한 걸로 밝혀졌는데, 이런 북한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해서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면서 한국에 밀수한 배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첩보를 받아서 적발하기 이전인 7월이나 8월 초에 일본에도 빈번하게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보안청이 일본에 기항했을 때 검사를 했지만은 북한 석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온 계좌인은 선박들이 일본에 왔을 때도 밀수에 관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단속망을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지 밀수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산 석탄이 일본에도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2017년 8월 9일자에 보면 3천억 가량의 북한산 석탄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보리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8월 5일인가에 안보리가 완전히 북한 석탄을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 북한 석탄의 이 민생용으로 파는 부분에 4억 불이라는 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그러다가 8월 5일부터는 상한선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한선이 2017년 9월에 이 4억 불을 훨씬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한선을 저행해서 허용해 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지금 거래가 됐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3천억 원어치 한국 돈으로 북한 석탄이 팔렸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서 2017년 2월에 석탄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2억 7천만 불, 한국 돈으로 3천억 가량이 팔렸는데 17년 1월부터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는 8월 5일 전에 30건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팔렸는데 이 중에 말레이시아가 한 건만 신고를 했고, 전면 금지하기 전에도 전부 북한 석탄을 사가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이 4억 불이 넘어간다 하면 더 이상 팔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신고한 한 건 외에 29건이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초과되어서 북한 석탄이 팔려 나갔다는 거죠. 2016년 9월에 5차 핵실험 이후에 11월 30일 날 2321호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2321호 결의에 따르면, 잠깐만요. 자, 켜놓고 가세요. 2321호 결의에 따르면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이 연간 금액 기준으로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생용으로만 허용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가 2016년에 북한이 계속 ICBM을 발사하고 2017년에 계속 발사하고 그러니까 8월 5일 날 2371호 제재가 발표되면서 북한 석탄의 전면 수출 중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이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 전인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 그러니까 8월 5일 전에 이렇게 석탄을 갖다가 제3국으로 팔은 것은 불법이 아니고 마치 그 중에 일부가 한국으로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들어온 것도 우리 524 조치에 위반되는 문제지 우리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4억 불이라는 상한선이 있었고 4억 불이 넘는가 안 넘는가를 유엔이 집계를 내기 위해서 수입하는 나라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 1월부터 8월 5일 전까지 30건이 지금 유엔이 적발했는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그 중에 29건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만 1건을 신고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29건은 무조건 대북 제재 위반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북한 석탄을 갖다가 중개해서 중개 수수료를 햇물로 33,000톤을 받고 선처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다라는 그 업자 놈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걸 갖다가 33,000톤의 수수료를 받도록 최대 300만 톤에서 150만 톤 정도를 제3국어로 팔았다면 그것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대가로 현물을 갖고 온다면 그것도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가 그것도 불법이지요. 한국으로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중개 수수료로 석탄을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제3국에 팔면서 그 제3국도 유엔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도 중개 수수료로 하더라도 원천적인 불법인데 두 가지 행위가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건밖에 신고를 안 됐는데 8월 5일까지 수수료를 4월 1일 날 받기 시작했으면 중개는 그 전에 하거나 미리 받았다 칩시다. 백보 양보해서 그 사이에 지금 관세청 말대로 4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루어졌고 수수료도 단계별로 그 사이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엔에 신고했냐? 유엔에서는 신고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레이시아 한 건 말고는요. 그리고 액수도 지금 4억 불로 제한해놨는데 이걸 넘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 제3국 중개 자체도 불법인데 만약에 중개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말레이시아하고 어디요? 베트남에 수출하는 부분을 중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중개는 정권의 용인이나 정권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아예 중개를 했다라는 본거래 석탄은 없고 한국에 갖고 오다가 걸리니까 중개 수수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본거래를 그냥 유야무야 시키는 방법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 정권이 들어서는 전후로 해서 북한에 엄청난 양의 석탄 수입을 하고 갖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조금은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하자고 돈을 선불로 아예 줬는가. 이 세 가지 가능성에서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8월 5일 유엔 전면 석탄 금지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3국에 중개를 했다. 제3국에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는 겁니다. 왜? 유엔에 신고된 것은 없으니까요. 지금 현 정권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없다. 한미관계가 보통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한국에서 처벌을 했으면 됐지. 강경화 말처럼 미국이 한국 처벌한 걸 가지고 다시 문제 삼아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을 거다.
항상 문제는 멍청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패만 본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패만 보느냐? 자,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 모지라니까 지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국제 관계는 아무리 동맹이라도요,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과 동맹으로서 충실성,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동맹이 동맹답게 처신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동맹이라고 상대가 봐주겠느냐. 그래서 동맹이라는 개념은 상호 이렇게 충성을 바쳐야 되고 신의를 바쳐야 되는 부분이지, 동맹이라는 부분이 그냥 지 맘대로 이야기한다고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영혼 없이 국제관계에서도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오늘 아침에 보면 백악관이 미국 좋은 관계다, 한미훈련에 큰 돈 쓸 이유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성명으로 밝혔죠. 미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트럼프 will have to see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켜본다 말은 그냥 말을 하다가 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오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미 관계가 특수한 관계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은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 자, 영화 뭡니까? 블루벨벳이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평온한 교회 마을에 정말 천국처럼 아늑해요. 그런데 한꺼풀을 이렇게 벗기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이상 심리에 빠져서 거의 그로테스크한, 정말 좀 괴물적 사고를 가진 그런 동네였다, 끔찍한 동네였다라는 게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치의. 지금 한미 관계가 겉으로 다 이렇게 거풀을 덮어놓은 상황에서는 정말 뭐 서로 협조하는 동맹 관계다, 보통 관계 아니다, 깊은 관계다 하지만 한꺼풀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동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신과 한마디로 서로 간에 신뢰가 실추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의심하고 뒤통수를 치려고 서로 어른거리고, 저게 겉으로만 우리하고 동맹이라지 실제로는 밤에는 나가서 딴 놈들하고 자고 다닌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걸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주술에 불과한 거죠. 물 떠놓고 비는 이야기고요. 현재 미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나 수단이 몇 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몇 개가 없어요. 자, 미군을 뺀다거나, 원래 동맹관계에서 상대가 애를 미길 때는 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는 게 제일 겁주는 겁니다. 카트 때는 그걸 썼잖아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 말라고 다리를 잡고 핵 만든다고 한국도 겁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은 쓸 카드가 있고 한국은 붙들 카드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고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미국 내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걸 못 쓰는 이유는 미군을 빼겠다, 뭐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훈련을 안 하겠다, 뭐 전략자산을 안 보내겠다, 해구산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무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로. 그 W 부시 때만 하더라도 럼스펠더가 와서 노무현이 그 말을 하려니까 럼스펠더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이 한미 당시 전시작전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돼야 이게 카드인데, 미국이 그 카드를 한국에 쓰려면, 그러니까 이 군사적 카드나 이 서로 간의 방위 안보에 대한 카드를 쓰려면 한국, 그래라, 미군 철수해라, 뭐 동맹 해체하자, 전시작전권 뭐 주라, 그리고 뭐 해구산 빼라, 이러니까 미국이 그거는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제가 수도 없이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작년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문재인 방미 전후에서 삐그덕거릴 때 경제적 카드를 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이 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카드는요, 경제적 카드예요. 근데 뜬금없이 미국이 한국만 무역 제재를 하거나 한국만 환율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거는 서로 협상을 통해서 FTA 재조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갖다가 갑자기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또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최상의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만 남아있고, 지금 이번에 벌어진 석탄 밀수 부분은 공개된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의 나우카나 홈스크 항에 대해서 포함해서 거기에 이 환적을 하기 위한 한마디로 부두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 회사, 은행이나 회사를 포함해서 한전이나 한국은행 제철회사를 포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린다면 그때부터 충격파는 그 은행은 해외 달러 전산망이 다 마비될 거고, 만약에 한전은 해외 원전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협상이 중단될 거고, 실제로 연료를 해외에서 석탄이나 뭡니까 천연가스를 사오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그 곡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세요. 찔러서,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동맹이라고의 어떤 그 가치, 대의를 때문에 뭔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오래된 동맹인 영국이나 독일을 향해서도 뭐 나토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토에 돈 안 내려 하면 빠져라고 그냥 해체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탈퇴하겠다고도 말하는 사람인데 한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하는 문제에서 트럼프가 양심적 가책을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낄 거라고 보느냐. 자,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에 해버리면요, 미국은 어떤 효과를 얻는지 한번 보세요. 자, 미국은 앉아서 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한국 정권을 완전히 달아매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쫙 빠지고 재무부가 나서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백악관은 우리는 무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인데 재무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안타깝다 이러면서 뒤로 빠지고, 국무부는 아유 뭐 우리는 그런 걸 다루는 거는 아니다고 뒤로 다 빠져버리고 재무부가 나서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린다고 칩시다. 지금 뭐 그런 거를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나 내용을 유엔에서 축적했을 거라 봐요. 그리고 유엔을 시켜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시켜서 한국이 잘못한 게 뭔지를 먼저 발표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통보해 줬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가 그걸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못해 최소한의 행위를 했는데 그건 너네들 제재고 오사조치 위반 제재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의 제재를 하겠다. 얼마든지 미국은 미국의 별도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억울하면 미국하고 안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했다 칩시다.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 문제나 그 연락사무소 문제, 무슨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거나 도로, 철도 뭐 연결하는 부분에 돈을 주거나, 이제 다시는 북한의 뭐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 면제나 예외를 요청해야 한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 봐요. 완전히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미국을 공격하고 막 그냥 안 있겠다 한번 붙어보자. 옛날에 무역전쟁 좀 벌일 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에 무슨 물건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큰 소리 쳤지만 깨갱했잖아요. FTA 협상에서요. 통수함본부에서 깨갱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떡하겠어요? 봐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센 놈하고 약한 놈이 싸우면 약한 놈이 센 놈하고 안 보면 되지만 안 보고 살 수 없다면 봐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두 번 다시는 북한에 뭐 주겠다 하지도 못하고 이제 코가 끼어서 지금부터는 이탈 안 하고 동맹으로서 말 잘 들 거니까 그동안에 정이 있지 어찌 이래 매정하게 곡기를 끊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은 이 카드를 안 쓸 것 같습니까?
보세요. 이 멍청한 관료들이나 이 좌파 정권의 기획자들, 당신들 일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어느 날 갑자기 와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북한과 떼놓으면서 너는 빠져 있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중국하고도 거리 두라고 경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미 감정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동원해가 미국이 우리한테 세컨더리 보이콧했다. 저게 동맹이냐 어쩌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 것은 문재인이 한국에서 7, 80%의 지지를 받고 판문점 선언이 8, 90%의 지지를 받는다 하니까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건들면 한국 국민들 전체가 반미로 돌까봐 두려워했지만은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계산 안 합니까? 북한도 지지율 보고 계산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우리가 제재했다고 반미 선동하다가는 너 더 죽을 거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으려면 평양 안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